안녕하세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년창입니다. 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 안에 새겨져 있는 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 되고자 어떤 이는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과연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모은 자는 그 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권력을 한번 맛본 자는 그 권력에 대한 탐심이 멈추질 않고,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관중들의 환호와 함성에 취해본 자는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가진 자가 더 욕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당초의 목적의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탐욕에 몸부림치는 한 마리의 짐승이 되고 만다는 뜻이겠죠. 그 같은 결과는 우리에게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나르시스라는 이름의 빼어난 외모를 가진 목동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여러 요정에게 구애를 받을 정도로 그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애에도 그는 거부했죠.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다다른 호수일가에서 나르시스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그만 사랑을 느끼게 되죠. 손을 뻗어 그를 만지려고 물속에 손을 넣게 되면 물결이 일어나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손을 빼고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다시 나타난 그 존재, 너무나 안타까움이 큰 나머지 나르시스는 더 확실한 사랑을 얻고자 결단하고서는 결국 물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사랑을 얻는 방법이 참되었다라면 나르시스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릇되었기 때문에 나르시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나누었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게는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크게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이 속담에는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볼 수 없는 큰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선보급 후수익의 모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 모델인 이유가 바로 이 속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하게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의 속담도 있죠. 이 속담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 조선 중후기 최고의 부자였던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라고 했는데 이 집은 무려 12대나 부자로서 지속했는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베풀었던 그 삶에 있었습니다. 물론 돈을 아꼈죠. 그리고 돈을 버는 일, 다시 말하면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일을 보고는 모른 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번 것들을 자기 즐거움에 투자하기보다는 고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죠. 이런 최진사를 볼 때 사람들은 최진사는 바보다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베풀었던 삶은
곧 가치를 만들게 되죠. 그로 인해서 베품의 삶을 살았던 까닭에 고작 진사벼슬밖에 하지 못했던 그 집안이 대대로 정승 같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만 있고 덕이 없는 부자는 3대에 다다라서는 개털이 되는데 반해 부와 덕을 함께 겸비한 자는 오래도록 정승처럼 대접을 받는다는 속담입니다. 부자는 돈을 모아들이는 개념인데 반해 베품은 돈을 내보낸다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하지만 이처럼 서로 상반된, 다시 말하면 이율배반적이던 두 개념이 잘 어우러져서 밸런스 있는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육가는 유방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잔등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어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리고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참된 지도자는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있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의 마인드는 그래서 사리사욕을 밝히는 그러한 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물의 이치이겠죠. 구동 엔진이 훌륭해야만이 좋은 자동차인 반면 반드시 겸비해야 될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이는 그러한 훌륭한 엔진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이 제어란 말은 반대로 조금 어감을 바꾸면 이 구동하는 엔진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훌륭한 브레이크가 겸비되었을 때 이것을 최고의 자동차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아는 모든 이들은 익히 아는 상식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국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진정으로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공론화는 다양한 사고가 인정받는 인격적인 대우가 가능한 사회에서 가능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하죠. 능력 있는 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함께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보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는 또 다른 진귀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삶과 다르게 살아가는 독특한 삶을 성경을 믿는 저는 구별된 삶 또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화이팅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